전하, 부디 다음 생에는 평범한 여인으로 당신을 만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왕실의 안위와 전하의 뜻을 위해 그녀를 다시 불러드려야겠다. 내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 창경궁에는 장희빈의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밤이면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장희빈의 원혼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으앙. 아버지. 1680년 이전 한양의 어느 역관 집안. 어린 딸이 방 안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막내딸 옥정이입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역관이 뭐냐고요? 당시 중국어, 일본어를 통역하던 사람들이에요. 신부는 중인. 양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먹고 살 만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가장이 죽으면 그 집안은 끝장입니다. 장옥정의 어머니 윤씨는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이를 어쩌지.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촛불을 켜놓고 밤새 고민하던 윤씨, 결국 결심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옥정아, 이리 와 앉거라. 네, 어머니. 윤씨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옥정아, 너를 궁궐로 보내야겠구나. 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궁녀로 들어가는 거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다. 싫어요. 어머니, 저 궁궐 가기 싫어요. 옥정이가 울면서 매달립니다. 하지만 윤씨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하구나, 옥정아. 어머니가 무능해서. 어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하지만 궁녀가 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단다. 제발 어머니 뜻을 받아다오. 그렇게 열흘 후 어린 장옥정은 짐을 싸서 궁궐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옥정아, 몸 조심해라. 그리고 절대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야, 새로운 궁녀. 빨리 물 길어와. 저기 청소 안 했어? 다시 해. 밥이 왜 이래? 제대로 못해? 궁녀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요. 쉬는 날? 그런 거 없습니다. 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장옥정은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됐네. 22살이 된 장옥정.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체념했다고 해야 할까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는구나. 그런데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씨, 얼굴이 아름다웠다. 단 한 줄이지만 이건 엄청난 기록입니다. 왜냐고요? 궁궐에는 수천 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왕비, 후궁, 궁녀. 다 합치면 정말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외모가 아름답다고 실록에 기록된 사람이 딱 한 명. 바로 장희빈 뿐입니다. 그리고 이 미모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1680년 겨울, 어느 추운 날. 추워. 손이 꽁꽁 얼어붙겠네. 장옥정이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차갑거든요. 손이 빨개지도록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비켜라. 주상전하 행차하신다. 뭐라고요? 주상전하? 장옥정이 황급히 옆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왕숙종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숙종이 걸음을 멈춥니다. 뭔가가 숙종의 발을 멈추게 한 겁니다. 아니, 그의 눈이 한 곳에 박혀버린 거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궁녀. 바로 장옥정이었습니다. 저 궁녀는. 숙종의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태, 그 분위기가 뭔가 다릅니다. 숙종은 19살.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죠. 저 궁녀는 누구냐? 내관이 황급히 알아봅니다. 예, 마마. 저 궁녀는 장옥정이라 하옵니다. 장옥정이라. 숙종은 그 이름을 되뇌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자꾸만 고개가 뒤로 돌아가요.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다워. 첫눈에 반한 겁니다. 왜 숙종은 그렇게 쉽게 반했을까요? 다음 날 장옥정을 불러오라.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뭔지 모르게 불려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왕이 날 왜 부른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고개를 들어보거라. 예. 고개를 들라 하였다. 장옥정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내 이름이 장옥정이라 하였느냐? 예, 그러옵니다, 마마. 좋다. 앞으로 자주 불러들릴 것이니 알고 있거라. 예, 왕이 날 자주 부른다고? 그날부터 숙종은 장옥정을 자주 불러들입니다. 장옥정,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않으냐? 그러옵니다, 마마. 저 매화꽃을 보아라. 참으로 아름답지 않으냐? 예, 아름답사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장옥정도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오늘 밤, 진과 함께 하겠느냐? 내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 예, 마마. 그게 두려워 말 거라. 짐이 너를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니라.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냅니다. 승은을 입은 옥정이에게 숙종은 말하였습니다. 옥정아, 너는 이제 평범한 궁녀가 아니다. 짐의 여인이 된 것이니라. 10년 동안 궁녀로 고생했던 장옥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날부터 장옥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청소도 빨래도 안 해도 다른 상궁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신분 상승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화 속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때부터 장옥정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대왕대비 명성왕후의 처소 자경전에서의 일입니다. 뭐라고? 주상께서 어떤 궁녀와? 예, 마마. 요즘 장옥정이라는 궁녀를 자주 불러들이신다 하옵니다. 명성왕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장옥정? 그게 누구냐? 중인 출신 궁녀라 하옵니다. 중인? 중인이라고? 명성왕후가 벌떡 일어섭니다. 당장 그 여자를 데려오너라. 얼마 후 장옥정이 끌려옵니다. 소녀 장옥정, 대왕대비마마께 문안 올리옵니다. 명성왕후가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장옥정이 고개를 듭니다. 명성왕후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확실히 미인이긴 하구나. 하지만 내가 요즘 추상을 홀리고 있다지? 예, 그게 아니라 입 다물거라. 너 같은 것이 감히 입을 놀리느냐? 명성왕후가 부채로 상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주상을 유혹하다니. 천하디 천한 역관의 씨라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상을 홀리려 드는가? 마마, 소녀는 그런 적이. 닥치라 하였다. 명성왕후가 내관을 돌아봅니다. 당장 인연을 궁에서 내쫓으라. 그리고 다시는 궁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예, 마마. 안 됩니다. 마마, 소녀는 끌어내라. 장옥정은 그렇게 궁에서 쫓겨납니다. 소식을 들은 숙종이 급히 달려옵니다. 어마마마, 이게 무슨 처사이시옵니까? 무슨 처사라니?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장옥정은 제가 사랑하는 사랑? 내가 뭘 안다고 사랑을 운운하느냐? 명성왕후가 숙종을 노려봅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모양인데 저 여자는 위험하다. 위험하다니요? 저 여자 눈빛을 보아라. 간사하고 악독한 기운이 서려 있다. 그건 어머마마의 오해이십니다. 오해가 아니다. 저 여자가 내 곁에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명성왕후가 숙종의 어깨를 잡습니다. 아들아, 어미 말을 들어라. 저 여자는 안 된다. 숙종은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 명성왕후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 당시 조선은 서인파와 남인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서인파였고 장옥정 주변 사람들은 남인파였던 겁니다. 저 여자가 주상의 총애를 받으면 남인의 힘이 커진다. 그건 안 돼. 결국 숙종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궁밖 어딘가에서 서글피 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마. 장옥정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쫓아내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대로 끝낼 순 없다. 반드시 돌아가리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옥정은 궁에서 쫓겨나 비참한 날들을 보냅니다. 내 인생은 끝난 거야. 그리고 얼마 후 1681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와, 가래다. 가래. 왕의 결혼식이라니. 조선 팔도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빨간 가마가 궁궐로 들어옵니다. 가마 안에는 15살의 새 신부 인현왕후가 타고 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서인 집안의 완벽한 며느리. 명성왕후는 흐뭇하였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훌륭하구나.
그런데 궁밖 어딘가에서 한 여인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장옥정. 내가 사랑했던 분이 가래를 올리시고 계시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686년 그리고 어느 날 인현왕후가 상궁을 부릅니다. 들어보니 예전에 주상께서 아끼시던 궁녀가 있었다지? 예, 마마. 장옥정이라는 궁녀였사옵니다. 그 궁녀가 지금 어디 있느냐? 궁 밖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하옵니다. 왕실의 안위와 전하의 뜻을 위해 그녀를 다시 불러들여야겠다. 마마, 진정 그 아이를 다시 궁으로 들이시려 하옵니까? 인현왕후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궁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거라. 네, 마마, 그게 무슨... 주상께서 그 궁녀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구나. 승은을 입은 궁인을 밖에 그대로 두는 것은 왕실의 체면에도 좋지 않으니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옳겠다. 상궁은 깜짝 놀랍니다. 왕비마마께서 저런 결정을 하시다니. 사실 인현왕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왕비인데 뭐 걱정할 게 있겠어? 그냥 궁녀 하나 불러들이는 것뿐이야. 며칠 후, 옥정아, 옥정아. 예, 누구세요? 어느 누추한 집. 장옥정이 나옵니다. 5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지 많이 야위었습니다. 나 궁에서 왔소. 왕비마마께서 그대를 다시 불러들이라 하셨소. 네, 정말입니까? 장옥정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 다시 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소. 어서 짐을 싸시오. 장옥정은 얼른 짐을 쌉니다. 다시 그분을 볼 수 있다. 그렇게 5년 만에 궁으로 돌아온 장옥정. 옥정아, 그동안 보고 싶었소. 마마. 저도 마마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5년 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그날 밤부터 숙종은 매일 장옥정을 찾아갑니다. 마마, 오늘도 옥정에게 가시나이까? 그렇소. 그대는 먼저 쉬시오. 인현왕후는 혼자 남겨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곧 돌아오시겠지.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도 숙종은 인현왕후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하, 저는 왕비인데. 인현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왜 저 여자를 다시 불러들였을까?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장옥정을 당장 불러오너라. 인현왕후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예, 마마. 잠시 후 장옥정이 느릿느릿 걸어 들어옵니다. 마마께서 부르셨다 하옵니다만 장옥정은 인현왕후에게 믿을 수 없이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왕비가 부르는데도 며칠 전에 불렀는데도 오지 않는 엄청난 결례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 무시라니요? 제가 언제? 입 다물 거라. 내 그 건방진 태도를 보거라. 인현왕후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주상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나를 우습게 보는 게냐?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냐? 인현왕후가 회초리를 집어듭니다. 오늘은 내 버릇을 고쳐주겠다. 짭, 짭, 짭. 회초리가 장옥정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장옥정은 소리 없이 아픔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프면 앞으로 조심해라. 내가 아무리 총애를 받아도 나는 왕비다. 하지만 이 일은 장옥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1688년 장씨를 책봉하여 수건으로 삼으라. 어명으로 장옥정은 궁녀에서 이제 종사품 수건이 된 것입니다. 장옥정은 수건으로 왕의 정식 후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숙종은 노비 100명까지 하사합니다. 수건이 된 장옥정은 몇 달 후 종이품 숙비, 또 몇 달 후 정이품 소에로 올랐습니다. 장옥정은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 역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어느 날 마마, 무슨 일이냐? 장소이께서 임신을 하셨다 하옵니다. 숙종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이냐? 정말 임신을? 예, 마마. 숙종이 벌떡 일어나 춤을 춥니다. 하하, 드디어구나. 숙종은 왕이 된 지 15년이 됐지만 아들이 없었던 까닭에 더할 수 없이 기뻐하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가질 기회가 온 거예요. 옥정아, 절대 몸조심해야 한다. 예, 마마. 그리고 1688년 10월, 응애,
장옥정은 드디어 아들을 낳았고 숙종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인현왕후는 말문이 막힙니다. 내가 왕비인데 아들을 못 낳고 저 궁녀 출신이 아들을 낳다니. 인현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옥정아, 고생 많았다. 우리의 아들이다. 와, 내 아들이. 원자. 장옥정은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소희를 정일품 희빈으로 책봉하라. 희빈의 직책은 후궁 중 최고 서열입니다. 장희빈. 나는 이제 장희빈이구나.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궁녀에서 후궁 1위까지 완전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말입니다. 숙종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며칠 후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경들에게 할 말이 있노라. 무엇이옵니까, 마마? 숙종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짐은 인현왕후를 폐위하고자 한다. 네, 마마, 그게 무슨. 왕비를 쫓아내고 장희빈을 새로운 왕비로 삼겠노라. 절대 안 되옵니다. 왕비 마마를 폐위하시면 안 되옵니다. 대신들이 궁궐 앞에 모여 울부짖었으나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짐의 뜻은 확고하다. 인현왕후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왕비가 될 자격이 없다. 하오나 마마, 무슨 이유로? 숙종이 3년 전 일을 들먹입니다. 인현왕후가 3년 전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짐에게 말했다. 꿈에 선왕과 대왕대비께서 나타나셨는데 인현왕후와 다른 후궁들은 복이 많을 것이지만 장수건은 아들도 복도 없어서 나라에 해롭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냐? 장희빈이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 하오나 마마, 인현왕후의 꿈은 틀렸다. 이는 곧 투기의 증거다. 왕비가 후궁을 질투한 것이다. 네, 오늘 인현왕후를 폐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키기로 결정하였소. 인현왕후를 폐서인하여 사가로 내치고 이 일을 다시 입에 올리는 자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마마,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말대꾸 말라. 짐의 결정은 확고하다. 결국 1689년 인현왕후는 왕비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 후 장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하노라. 장희빈이 조선의 새 왕비가 됩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천하다 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니. 장희빈은 너무 기뻐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장희빈은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옥정아, 내가 해냈구나. 내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의 정점이자 동시에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왕비가 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장희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마마께서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숙종은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마마, 저를 잊으신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마마, 들으셨나이까? 무슨 소리냐? 주상께서 요즘 젊은 궁녀 하나를 총애하신답니다. 뭐라고? 장희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그게 누구냐? 최씨 성을 가진 궁녀라 하옵니다. 그것도 예전에 인현왕후를 모시던. 장희빈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감히 내가 쫓아낸 그 여자의 궁녀가, 그리고 마마, 그 궁녀가 임신을 했다 하옵니다. 안 돼.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안 돼. 장희빈은 그 궁녀를 불러들입니다. 최씨 궁녀가 들어옵니다. 짭. 장희빈이 최씨의 뺨을 때립니다. 감히 내가 주상을 유혹했느냐? 마마, 소녀는 입 다물라. 장희빈은 미친 듯이 최씨를 때립니다. 야사에 따르면 장희빈은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세우고 그 안에 최씨를 가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숙종에게 들어가고. 뭐라고? 장희빈이 무슨 짓을? 숙종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장 장희빈을 불러오라. 예, 마마. 장희빈이 들어옵니다. 마마, 소첩은 내가 감히 짐이 아끼는 사람을 해쳤느냐? 마마, 그게 아니라. 시끄럽다. 당장 물러가라. 장희빈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최씨는 얼마 후 아들을 낳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숙빈 최씨. 그리고 그 아들이 훗날 영조가 됩니다. 장희빈은 불안했습니다. 내 아들의 자리가 위험해. 하지만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94년 조선 조정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황국,
권력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희빈 편에서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된 것입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며 장희재가 뇌물을 받았다. 백성들의 돈을 훔쳤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으며 남인 정치인들이 무능했습니다. 숙종은 실망하며 남인들은 믿을 수가 없구나. 다시 서인을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서인들이여,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라. 장희빈은 공포에 떱니다. 안 돼. 서인이 돌아오면 나는. 그리고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궁으로 돌아온다. 뭐라고? 장희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상께서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삼으신다 하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인현왕후를 쫓아낸 것은 잘못이었다. 그러니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겠노라. 장희빈은 세자의 어머니이기에 그러나 대신들도 이번엔 찬성하지 못합니다. 과거 연산군 때 세자의 생모를 폐비시켰다가 나중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이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을 다 죽였던 과거가 있기에 만약 장희빈을 폐위시키면 나중에 대신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숙종은 밀어붙입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라. 결국 1694년 인현왕후가 5년 만에 다시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중전장씨의 옥보를 부수라.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우라. 왕비의 모든 상징이 파괴됩니다.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 안 돼. 안 돼. 장희빈은 자신의 방에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내가 왕비였는데. 왕비였다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희빈의 5년간 왕비 생활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7년 후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35살의 나이로. 숙종은 대성통곡합니다. 왕후. 인현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밀고를 합니다. 마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나이다. 무슨 일이냐?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사옵니다. 뭐라고? 숙종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장희빈이 서쪽에 비밀 신당을 만들어 인현왕후를 저주했사옵니다. 숙종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냐? 예, 마마. 당장 확인해 보시옵소서. 숙종이 직접 장희빈의 처소로 달려갑니다. 마마께서 어인일로. 비켜라. 숙종이 방안을 살핍니다. 저 병풍을 치워라. 마마, 그것은 치우라 하였다. 병풍이 거쳐집니다. 그 순간 이것이 초상화가 나타납니다. 구멍이 송송송송. 온통 화살 자국이에요. 그리고 그 초상화의 주인공은 인현왕후였습니다. 감히 이런 짓을. 숙종이 분노로 떱니다. 마마, 저는 닥치라. 변명하지 말라. 숙종은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사실을 밝혀내라. 피 튀기는 고문이 시작됩니다. 며칠 후 자백했나이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사실이라 하옵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려라. 마마,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대신들이 말립니다. 세자를 생각하시옵소서. 세자의 생모를 죽이시면 세자를 위해서라도 장희빈은 죽어야 한다. 더 이상 말리지 말라. 짐의 뜻은 확고하다. 며칠 후 사약이 장희빈에게 전달됩니다. 마마,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장희빈은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듭니다. 마마,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마십니다. 전하, 부디 다음 생에는 평범한 여인으로 당신을 만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장희빈이 쓰러집니다. 1701년 장희빈 43세의 나이로 죽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중인 집안의 평범한 딸이 궁녀가 되어 10년을 고생하다가 왕의 사랑을 받아 왕비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교만해지고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도 그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친 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권력의 희생양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 지금도 창경궁에는 장희빈의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밤이면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장희빈의 원혼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분명한 건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장희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녀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희빈은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희생자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